날기 쩔었어 진짜 옛날에. 나 그만둔다니까 엉엉 울었어 진짜. 이거 이제 비우고 있네. 시험을 하이. 오케이. 자 보도록 할게요. 1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절대 부등식 7-7의 1번 볼게요. 자 96쪽. 미안해요. 96쪽. 자 절대부등식의 개념을 제가 한번 그냥 읽어볼게요. 민혁아 알겠지? 뭐라고 되어 있냐? 문자를 포함한 부등식에서 그 문자에 어떤 실수를 대입하여도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절대 성립하는 부등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예를 들어볼까요? 얘들아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건 절대부등식이 될 수 있을까? 안 되죠. 왜? 음수 대입하면 틀렸잖아요. 그치? 많이? 자 그래서 절대부등식이라는 건 그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어떤 실수를 대입한다 하더라도 성립하는 걸 우리 뭐라고 하겠다? 절대부등식이라고 하겠다. 대표적으로 x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보자. 당연히 성립하죠. 맞습니까?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제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도 얘는 반드시 성립하죠. 맞습니까? 자, 또 해볼게요. 절대값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얘도 반드시 성립하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 얘도 반드시 성립하죠. 맞습니까? 자, 근데 우리가 절대부등식에서 조금 중요한 건 뭐냐면 저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는지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등호가 성립할 조건을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민혁아 얘가 등호가 성립하려면 x에다가 몇을 대입해야 돼? 이 조건을 찾는 문제가 나옵니다. 알겠죠? 자, 이 절대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때 등호를 만족할 조건을 찾아라.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두 번째 거는 뭐냐면 봐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이 되려면 x랑 y가 둘 다 뭐가 돼야 돼, 민서야? 0이 돼야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절대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할 때도 등호가 성립하려면 x가 0이 돼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가 0보다 크거나 같고 0이 되려면 x랑 y가 뭐가 돼야 돼? 그냥 바로 0이 돼야 돼. 우리가 이런 거를 뭐라고 하겠다? 절대부등식이라고 하겠다는 거야. 그럼 민혁아, 절대부등식이라고 하는 건 내가 만들면 영원히 만들 수 있겠죠? 많이? 자, 그 중에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들을 제가 한번 제시를 해보겠다는 건데 자, 몇 번 볼 거냐면 거기 7-1번의 절대부등식 밑에 보면 부등식의 증명에 이용되는 실수의 성질이라고 돼 있죠? 자, 거기서 제가 2번 적어놨고요. 자, 그 다음에 자 1번하고 3번하고 5번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치? 맞아?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한번 봐주시면 좋은데 여기서 4번에다가 발표 한번 해줄까요? 4번? 자, 이거 절대값의 성질 제가 너네 공통수학 1 배울 때도 제가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자, 절대값이라고 하는 건요. 자, 절대값하고 제곱하나 그냥 x를 제곱한 다음에 절대값 하나 그냥 x를 제곱하나 똑같다고 한 적이 있죠. 맞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절대값 x에다가 곱하기 절대값 y를 하면 이 새끼는 뭐가 된다고 해서 절대값 x와 이런 식으로도 말할 수 있다라고 했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책 나와 있는 거 몇 번 볼 거냐면 자, 3번 볼 건데 너무나 당연한 거죠. 자, 어떤 거냐?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고 하는 거를 0이라고 하게 되면 얘는 뭐가 된다? a는 b는 0이 된다. 이거는 우리가 앞에 명제에서도 계속 봤던 거죠. 그쵸? 그래서 어렵지 않은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이나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소관계에 대한 내용인데 자, 우리가 민혁아, 대소관계 뜻이 뭐야? 크고 작은 거를 판단하는 거를 대소관계라고 하잖아요. 그치? 맞니?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잘 봐. 자, 내가 A에서 B를 뺐더니 얘가 0보다 커. 그럼 누가 큰 거야? A가 큰 거죠. 그치? 자, 그리고 0이랑 같은 뭐가 되는 거야? 둘이 같은 거고 0보다 작은 뭐가 되는 거야? B가 큰 거죠. 이거 당연한 사실이잖아요. 그치? 아니?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어떤 가정이 있었을 때 자, A가 0보다 크고 만약에 B가 0보다 클 때는 봐봐. 내가 A의 제곱 빼기 B의 제곱을 했을 때 0보다 크면은 A가 큰 거고 둘이 같으면은 당연히 0이면은 같은 거고. 그치? 자, 그 다음 0보다 작으면은 당연히 누가 큰 거야? B가 큰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렇게 대소관계하는 거 우리 언제 많이 했었어? 중3 때 처음 제곱근 배웠을 때 이렇게 대소관계했던 거 기억하시죠? 맞습니까? 네, 요 정도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절대부등식을 할 때 가지고 가시는 성질입니다. 괜찮아요? 자, 그럼 책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밑에 또 있죠. 절대부등식이 뭐냐라고 할 때 자, 거기서 맨 밑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x 5개 하세요.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1번하고 2번에 대한 내용만 조금 진행할 건데 증명을 한번 다 같이 해볼 겁니다. 자, 1번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자, 책이랑 조금 다르게 가볼게요. 앞에 볼까요? 얘들아, a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aab 플러스 b제곱 얘는 0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는 거 이해될까요? 책이랑 다르게 썼죠, 그쵸? 그치? 자, 얘가 항상 성립하는 이유가 뭐야, 민서야? 무슨 제곱식이 돼? 완전 제곱식이 되죠, 맞습니까? 그럼 이 녀석은 뭐가 돼? a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b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럼 당연히 뭐가 되겠어? 완전 제곱식이기 때문에 어떤 실수를 대입해도 0보다 크거나 같겠죠, 맞아요? 자, 근데 민혁아, 내가 처음에 절대부등식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 이게 성립하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성립할 때?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을 너네가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좀 중요하다고 했죠, 맞니? 자, 그러면 자, 플러스일 때 등호가 성립하려면 이렇게 되겠죠. a 플러스 b가 0이면 등호가 성립하겠죠. 다들 괜찮아요? 자, 근데 만약에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0이 되려면 얘는 어떻게 돼야 돼? a랑 b가 뭐가 되면 돼? a는 b랑 같으면 되겠죠. 이럴 때 각각 등호에 성립하겠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볼 건데요. 자, 두 번째는 책에 나와 있는 거야. a제곱 더하기 a제곱 b 플러스 b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가정해 볼게. 자,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완전 제곱식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어떤 실수를 대입했을 때 정말로 0보다 큰지 작은지 우리가 판단이 조금 어렵잖아요. 그치? 맞아? 자, 그래도 판단하는 방법은 똑같아. 우리가 늘 알고 있던 거는 완전 제곱식, 어떤 제곱수는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 알고 있죠. 맞아요? 자, 그래가지고 제가 얘를 어떻게 변형할 거냐? 이렇게 한번 변형해 볼게요. a제곱 더하기 ab 이렇게 있으면 플러스 4분의 1의 b제곱에다가 더하기 뒤에다가 4분의 3의 b제곱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괜찮아요? 자, 그럼 봐봐. 민혁아, 첫 번째 항하고 두 번째, 세 번째 항은 무슨 제곱식이 돼? 2분의 1로 쪼개서 완전 제곱식이 되잖아요. 그치? 그럼 이렇게 돼요. a 플러스 2분의 1의 b의 완전 제곱식에다가 더하기 얘는 4분의 3에다가 얘가 자기 혼자서 실수의 제곱이 되잖아요. 그치? 맞니? 그럼 잘 봐, 얘들아. 얘도 0보다 크거나 같고요. 얘도 b의 제곱이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죠. 어떤 제곱수랑 더하면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죠. 맞습니까? 그럼 얘도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무슨 부등식이 될 거다? 절대 부등식이 될 거다라는 거야. 이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외워서 무슨 문제를 풀라는 게 아니야. 이게 왜 절대 부등식인지 너네가 증명하고 확인하는 작업이 조금 필요하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럼 마지막에 뭐가 중요해? 등호가 성립할 때가 중요하잖아.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민서야 a 플러스 2분의 1 b가 0이라는 거잖아. 그치? 근데 두 번째 제곱수를 보면 얘가 뭐가 돼야 돼? 얘도 0이 되고 얘도 0이 돼야 되잖아. 그치? 근데 b가 0이 돼야 되니까 a도 뭐가 될 수밖에 없어? 0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새끼가 등호에 성립하는 조건은 a는 b는 끝이 아니라 는 뭐가 돼야 돼? 둘 다 0이 돼야 된다는 거야. 괜찮니? 자, 그럼 세 번째 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는 a제곱에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봐. 자, 민혁아, 얘 증명하는 거 얘랑 크게 다를 거 없겠죠? 맞습니까? 자, 그 얘는 어떻게 되겠어, 결과적으로? 바로 그냥 계산할게요. 마이너스 2분의 1의 b의 완전 제곱식에 더하기 4분의 3의 b의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자, 민서야, 그럼 이 새끼도 결과적으로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겠죠? 맞니? 누가 0이 돼야 돼? 얘도 0이 돼야 되고 얘도 0이 돼야 되는데 b가 0이니까 당연히 a는 b는 0일 때 뭐가 성립하는 거야? 다음 절대 부등식에 등호가 성립할 조건이다 라는 거야. 다들 괜찮아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전 네 번째라고 쓸게요. 자, 뭐라고 돼 있냐? 자, 이렇게 돼 있죠?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돼 있죠. 얘들아, 이거 보자마자 너네 우리가 작년도 아니죠, 그쵸? 1학기 때 했던 뭐 생각나? 곱셈 공식의 변형 생각해야 돼. 자, 그럼 곱셈 공식의 변형 생각해서 정리하게 되면 얘가 이렇게 됩니다. 2분의 1에 중괄호 하고 자, a 마이너스 b의 제곱 더하기 자, b 마이너스 c의 제곱 더하기 c 마이너스 a의 제곱에 중괄호 닫고 0보다 크거나 같다. 맞죠? 자, 그럼 봐봐. 어떤 수의 제곱, 어떤 수의 제곱, 어떤 수의 제곱 이걸 다 더했으니까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은 절대 부등식이 될 수밖에 없죠. 맞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등호가 성립할 조건이다.
자, 어떤 수의 제곱의 합이 0이 되려면 얘도 0, 얘도 0, 얘도 0이 돼야 돼. 그치? A는 B는 C가 되겠죠. 맞습니까? 아, 그래서 얘가 등호가 성립할 조건은 A는 B는 C가 된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식이 뭐라고 돼 있어? 어머나, 이렇게 돼 있어.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 자, 그 다음에 얘는 뭐라고 돼 있어? 크거나 같고 절대값 A 플러스 B라고 돼 있어. 자, 얘들아, 이거 증명하는 건 옆에다 적으세요. 알겠죠? 옆에 빈칸 크죠? 그쵸? 자, 좀만 집중해볼까, 얘들아? 제가 얘를 A라고 하고요. 얘를 자 B라고 가정해볼게요. 증명하는 거 잘 봐. 자, 3보다 1이 크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 끝났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아, 선생님 얘는 2항 했더니 이렇게 되고요. 2가 0보다 크니까 1보다는 3이 더 커요. 이렇게 증명하면 빵점 받습니다. 빵점입니다. 왜냐면요. 내가 3이 1보다 크다라는 걸 증명하겠다는 건 3이 큰지 1이 큰지 지금 모르는 상태인 거야. 근데 너네가 이거를 이해하게 되면 3이 1보다 크다라는 걸 전제 조건으로 깔고 가는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긴 부등식을 증명할 때는요. 3과 1을 그냥 빼는 거야. 그냥 빼는 거야. 이해됐니? 왜? 얘가 클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이 상태에서 이항을 하게 되면 이 부등호 관계를 인정하고 푸는 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두 수를 뺐어. 근데 그 숫자가 몇이야? 2인데 걔가 0보다 크기 때문에 누가 더 크다는 거야? 1보다 3이 더 크다라고 증명하셔야 돼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지금 문제에서 조건이 좀 있나요? 다른 건 없네. 봐봐. A 절대값 더하기 B 절대값을 했더니 A 플러스 B의 절대값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돼 있잖아. 그치? 맞니?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 절대값을 덧셈하거나 뺄셈할 수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제곱해서 빼겠다는 거야. 어차피 얘도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치? 맞니?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증명할 때 A랑 B를 빼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계산하겠다? A 제곱에서 B 제곱을 빼서 계산하겠다라는 거야. 괜찮니? 자, 그러면 첫 번째 거는 전개하게 되면 무슨 제곱식이야? 완전 제곱식이니까 절대값 A의 제곱 마이너스 더하기죠. 더하기 2의 절대값 A의 절대값 B. 자, 그리고 플러스 절대값 B의 뭐가 돼버려? 제곱 이렇게 돼버리겠죠. 괜찮아요? 따라왔어요? 자, 그리고 마이너스 봐봐. 절대값 A 플러스 B의 제곱은 그냥 제곱해도 상관없죠. 맞니? 뭐가 되는 거야? 그냥 일단은 쓸게. 절대값 A 플러스 B의 제곱이라고 쓸게. 자, 그럼 요거 계산하게 되면 요거는 그냥 A 제곱이 될 거고 얘는 2하고 절대값하고 A, B가 될 거고 더하기 B 제곱이 될 거고 얘는 완전 제곱식이니까 A 제곱 더하기 2AB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재성이 괜찮아? 네. 자, 그럼 뭐가 소거되냐면요. A 제곱, B 제곱 소거되고 B 제곱, A 제곱 다 소거되잖아. 그치? 현재 괜찮아? 자, 그럼 정리하게 되면 어떻게 돼? 자, 2로 묶어서 정리하게 되면 얘가 어떻게 되냐? 자, 절대값 AB에다가 마이너스 AB의 절대값 중괄호 받는 거죠. 그쵸? 자, 그럼 잘 봐봐. AB가 어떤 수가 되든 절대값 AB가 AB보다 크거나 같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절대값 AB가 그냥 AB보다 반드시 크거나 같죠. 그치? 같을 때도 있고 클 때도 있고. 그치? AB가 만약에 음수라고 하면은 절대값이 더 큰 거고 AB가 0이나 양수라고 하면 둘이 똑같은 거잖아. 그치? 맞니? 그럼 결과적으로 미녀가 얘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얘가 더 클 수밖에 없잖아. 그치? 맞니? 자, 그럼 봐봐요. A제곱 빼기 B제곱 했더니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결국 누가 크다는 거야? A가 더 크거나 같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증명하겠다는 거야. 자, 그러면 증명은 끝났어. 근데 민혁아, 내가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 등호가 성립할 조건이라고 했잖아. 그치? 자, 그럼 여기서 등호가 성립할 조건은 뭐냐라고 했을 때 잘 봐. 자, 이 생각하고 볼게. 자, 얘가 성립해야 되는데 봐봐. A 곱하기 B가 양수면은 0이 되겠죠. 맞니? 얘가 만약에 3이야. 3 빼기 3은 0이 되겠죠. 만약 AB가 0이야. 그럼 0 빼니까 0이 되겠죠. 근데 마이너스 3이면 어떻게 돼? 얘는 뭐가 돼버려? 그냥 양수가 돼버리겠죠. 맞습니까? 왜? 마이너스 3이면. 그치? 얘는 플러스 3, 얘도 빼기 3이니까 플러스 3. 민영이 괜찮아?
그럼 결국은 등호가 성립할 조건은 뭐가 되는 거야? A 곱하기 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등호가 성립할 조건이구나 라고 하겠다는 거야. 괜찮아? 그래서 지금 책 보면 뭐라고 돼 있어? 3번 가로 3번 옆에 뭐라고 돼 있어? 등호는 A 곱하기 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성립한다라고 돼 있죠. 맞습니까? 따라오셨나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겠다? 절대부등식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지금 내가 너네들한테 보여준 이 증명 과정을 너네가 외우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문제에서 다음과 같은 부등식이 성립하는지 확인하라고 할 때 우리가 이 대소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접근해보자 라는 거야. 그런데 루트가 나와 있거나 절대값이 나와 있으면 그냥 빼는 게 아니라 제곱해서 뺀 다음에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해서 우리가 뭘 해보자? 대소관계를 진행해보자 라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자, 마지막에 산술기하 평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표 5개 해주세요. 학교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100% 나옵니다. 이거 안 나오면 저 교육청에 신고할 거예요. 100% 나옵니다. 제가 강사하면서 산술기하 평균 안 내는 선생님은 본 적이 없어요. 알겠죠? 무조건 나오고요. 그게 쉽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무조건 나옵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산술기하 평균이 뭐냐라고 했을 때 자, 산술이라는 게 사실 이제 수를 말하는 거고요. 우리가 기하라고 하는 게 이제 도형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자, 산술 기하 평균은 결국 우리가 산술이라고 하는 연산으로도 증명이 가능하고요. 기하라고도 하는 그림으로도 증명이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를 조금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자, 이 산술 기하 평균은 반드시 3단계로 나눠서 조금 너네가 암기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전제 조건은 뭐냐면요. 자, A라는 수와 B라는 수가 모조리 양수일 때 알겠니? 둘 중에 하나가 0이거나 음수가 되면 산술기하 평균 조건을 쓸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자, 뭐가 성립하냐면 A 플러스 B 나누기 2라는 녀석이 반드시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가 늘 성립합니다. 자, 그때 마지막은 뭐냐면 단 A랑 B랑 같을 때 뭐가 성립하냐면 등호가 성립합니다. 자, 이 세 가지를 다 통틀어서 우리 뭐라고 하겠다? 산술기하 평균이라고 하겠다라는 거야. 이해됐니?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두 번째 줄 같은 경우에는 분수를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산술기하 평균을 외울 때는요. 두 수의 합이라고 하는 거는 두 배의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외우시는 게 조금 더 정배예요. 이해됐니? 자, 그럼 이게 왜 절대부등식인지 제가 두 가지 방법으로 증명하고 문제 풀고 수업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첫 번째. 자, 제가 증명을 할 건데요. 민혁아, 얘가 반드시 크거나 같다고 해서 얘를 이항하면 된다고 했어? 안 된다고 했어? 안 된다고 했잖아. 그치? 맞니? 그럼 우리 뭐 해야 돼? 2분의 A 플러스 B에서 뭘 빼야 돼? 루트 AB를 빼야 돼. 자,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숫자는 루트랑 그냥 뺄 수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해서 빼버리자? 제곱해서 빼버리자는 거야. 그럼 제곱해서 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A랑 B가 다 0보다 크기 때문에 얘랑 얘도 0보다 클 수밖에 없잖아. 그치? 그럼 우리는 얘네를 뭐해서 제곱해서 빼도 대소관계를 판단하는 게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다들 괜찮니? 자, 그럼 얘 제곱하게 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돼요. 4분의 a제곱 더하기 2ab 자 그리고 플러스 b제곱이 되고요.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ab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자, 그럼 이거 통분해서 분자를 정리하게 되면 얘가 이렇게 됩니다. 몇 분의 4분의 a제곱 마이너스 2ab 자 그리고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맞니? 자, 그럼 얘가 무슨 제곱식이 돼요?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 몇 분의 2분의 자, a-b의 완전 제곱식이 될 거고 자, 민혁아 얘는 반드시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죠. 맞아? 근데 이게 등호가 성립하려면 가로 안에가 0이 돼야 되잖아. 그치? 그럼 a랑 b가 어떨 때 서로 같을 때는 등호를 성립하는구나. 여기까지 증명할 수 있죠. 이게 첫 번째 증명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 자, 산술로도 증명할 수 있고 도형으로도 증명할 수 있다고 했죠. 자, 제가 도형을 그릴 건데요. 자, 반원 하나 그릴 거야. 괜찮아요? 자, 그럼 제가 원의 중심을 하나 임의로 찍을 건데
자, 임의의 원에다가 자, 점 하나 찍어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릴 겁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때 제가 뭐라고 할 거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제가 A라고 할 거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제가 B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럼 누가 더 커? A가 더 크죠. 근데 잘 봐. 자, 제가 A랑 B를 결국 두 점을 찍어서 만든 선분의 길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0보다 커요. B도 반드시 0보다 커요.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럼 잘 봐. 제가 여기를 노란색으로 색칠하게 되면 얘는 무슨 지름이죠? 반지름이죠. 그쵸? 그럼 반지름은 어떻게 되니? 이렇게 돼요. 자, 지름이 A 플러스 B다 보니까 왜 이래? 반지름은 뭐가 되냐면요 2분의 A 플러스 B가 반지름이 돼요. 괜찮니? 자, 그 다음 뭐 이용할 거냐면 자, 얘를 좀 볼 겁니다. 잘 봐봐. 자, 얘가 지금 제가 수직인 거의 높이잖아요. 그치? 맞니? 자, 그럼 잘 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제가 여기다가 가볍게 선 하나 긋고요. 여기다 선 하나 긋으면 민혁아 얘가 무슨 삼각형이야? 여기도 직각이고 여기도 직각이니까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거 얘 곱하기 얘는 높이의 제곱이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쵸? 그럼 루트 씌워서 정리하게 되면 얘가 뭐가 되냐면 루트 뭐가 돼버려? AB가 돼버려. 이해되니? 자, 그럼 노란색하고 파란색 비교했을 때 반드시 누가 커? 반드시 노란색이 크죠? 왜? 직각삼각형의 빗변과 높이니까 반드시 빗변이 클 거 아니야, 그치? 민혁이 되니? 아, 그래서 A 플러스 B에서 나누기 2한 지름 빗변이 누구보다 자, 루트 AB보다 클 수밖에 없구나. 여기까지 확인 괜찮아요? 자, 근데 내가 뭐 해볼 거냐면 원 위에 있던 점 P라고 하는 거를 자, 일로 한번 옮겨볼게. 자, 일로 옮기게 되면요 자, 빗변의 길이는 그대로지만 높이가 더 커졌죠? 확인되니? 자, 한 번 더 올렸어. 자, 점피를 일로 보냈어. 자, 일로 보냈더니 자, 빗변의 길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자, 그런데 어떻게 돼? 높이는 커졌죠. 맞아? 자, 그러다가 제가 12시 방향에다가 점을 찍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 높이는 반지름은 그대로인데 높이가 반지름하고 똑같아지죠. 맞습니까? 아, 그러면 2분의 A 플러스 B랑 루트 AB랑 같아지는 지점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치? 자, 근데 제가 절대부등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 등호가 성립할 때라고 했잖아요. 그치? 그럼 잘 봐. 자, 첫 번째 A, B 누가 더 커? A가 더 크죠? 그치? 자, 이렇게 되는 순간 A가 작아지고 B가 커졌죠? A가 커지고 B가 A가 작아지고 B가 커졌죠? 근데 점 P가 12시 방향으로 가는 순간 어때? A랑 B가 반지름으로서 똑같아지죠? 맞습니까? 똑같아지면서 뭐가 성립해져 버렸어? 등호가 성립해져 버렸죠. 맞니? 아, 그래서 등호가 성립할 조건은 A는 B구나. 이렇게 기하로도 증명이 가능합니다. 알겠니? 자, 이게 산술기하를 증명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했고요. 요새는 이렇게 증명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없어. 근데 옛날에 한 5년 전인가 4년 전에 동산고에서 이거를 객관식 20번으로 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어렵진 않았어. 이거를 할 줄 알면 되게 쉬웠던 건데 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증명하지는 않았던지 애들이 조금 어려워했었다. 그러니까 알고 나면 사실 별거 아닌데. 근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만 증명하고 너네 문제 이렇게 나왔다고 해봐. 이게 씨발 무슨 소리지?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늘 이거 설명할 때 요새 교육과정이 없다 하더라도 제가 설명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그냥 이 도형을 봤을 때 산술기하 평균이라고 하는 걸 증명했었다라는 것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 괜찮니? 자, 97쪽 넘어가서요. 자, 기본 문제를 할 건데 654, 655 빼시고요. 자, 656번하고 657번도 그냥 뺄게요. 자, 660번도 빼겠습니다. 자, 그럼 659번 보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로 풀겠다? 산술기하 평균이라는 걸 이용해서 좀 접근하려고 하는 건데 자, 지금 책에서 뭐라고 돼 있어? 자, x가 0보다 크다라고 돼 있을 때 이 x 그리고 더하기 x분의 18이라고 하는 거에 뭐를 찾고 싶다? 자, 최소값을 찾고 싶다라고 돼 있죠. 자, 그럼 산술기하 평균의 식을 봐봐. 자, 이렇게 생겼죠. 그쵸? 그럼 물어보는 게 뻔해. 어떻게 뻔하냐? 두 수의 합의 최소값을 찾거나 두 수의 곱의 최대값을 찾는 문제가 나옵니다. 알겠죠? 다시 한번 집중해봐. 양수인 두 수의 합의 최소값을 찾거나 양수인 두 수의 곱의 최대값을 찾는 문제가 나온다는 거야. 기본적으로 형태가. 괜찮니? 근데 우리는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얘들아, 2x라는 것도 양수고 x분의 18이라는 것도 양수인데 이 두 수의 합의 뭐를 구하래? 최소값을 구하라고 돼 있잖아. 그치? 자, 그럼 우리는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해서 두 수의 합은 2루트 두 수의 곱인 루트 36 이렇게 우리가 절대부등식을 쓰겠다는 거야. 산술기하 평균을 쓰겠다는 거야.
자, 그럼 이거를 계산하게 되면 민사 어떻게 돼? 얘는 2 곱하기 6이니까 12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찾고 싶었던 최소값은 우리가 뭐라고 하겠다? 10이라고 하겠다라는 거야. 현욱이 괜찮아? 자,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잠깐 봐봐. 최소값을 만족하는 x값을 찾아라 라고 하면 우리가 뭘 써야 되냐? 우리가 산술기하 평균에서 등호가 성립할 조건은 두 수가 서로 같을 때라고 했잖아요. 그치? 근데 여기에서 두 수는 뭐가 되는 거야? 2x랑 x분의 18이 되는 거니까 결국은 2x 제곱은 뭐가 돼? 18이 되고 x 제곱은 뭐가 되면서 9가 되면서 만족하는 x는 뭐가 되는 거야? 3 또는 빼기 3이 되는 거잖아. 그치? 맞아? 근데 제가 말했죠. 산술기하 평균에서 두 수는 반드시 무슨 수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빼기 3은 돼야 돼? 안 되겠죠. 자, 그럼 얘는 최소 값이 되는 거고 얘는 최소가 될 때 무슨 값이 되는 거야? x 값이 된다는 거야. 이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다고. 등호가 성립할 때 최소가 됐을 때 만족하는 x값을 찾으시오라는 게 반드시 나온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내가 말했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이 흐름을 가지고 외우라고 했잖아요. 그치? 그래서 제가 이거 색깔별로 다 강조한 거예요. 알겠죠? 양수여야 산술기하 평균 쓸 수 있고 그게 등호가 성립할 조건까지 너네가 알고 가셔야 산술기하 평균을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알겠죠? 자, 유형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하면 앞에서 길게 설명했던 절대부등식은 제가 다 뺐죠,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 사실상 산술기하 평균만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유형 19번 지우라고 했잖아, 저번에, 그치? 자, 그 중에서 제가 이따 수업 끝나기 전에 하나만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너네 유형 19번 하지 마, 알겠지? 나중에 시험 기간 되면 내가 지겹게 풀릴 거야, 어차피. 지금 미리 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래서 저는 몇 번부터 볼 거냐? 719번부터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719번. 얘들아, 어차피 우리 산술기하 평균 풀 거니까 요거 냅두고 제가 그냥 진행할게요. 알겠죠? 지금 보니까 719번에 뭐라고 돼 있냐? 이렇게 돼 있어요. 719번에 A가 0보다 크다. B가 0보다 크다. 자, 이거 보는 순간 산술기하 평균 드릉드릉 쓰고 싶단 말이야. 그치? 아니?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자, 2A 더하기 3B가 C라고 돼 있는데 자,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자, 이렇게 됐을 때 A, B의 최대값.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산술기하 평균을 물어보는 문제가 대표적으로 두 개 있다고 했죠, 민혁아. 두 수의 합의 최소를 묻거나 두 수의 곱의 최대를 묻거나. 그치? 이해되니? 자, 그럼 봐봐요. A 곱하기 B의 최대값을 찾고 싶다고 해서 A 더하기 B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주어진 양수가 2A라는 양수와 3B라는 양수이기 때문에 얘랑 얘를 기준으로 산술기하 평균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작거나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뭐가 들어가는 거야? 두 수를 곱하니까 6AB가 되겠죠. 자, 그럼 6으로 2로 나누게 되면 6 루트 뭐가 돼요? 6AB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제곱하게 되면 36 6AB가 될 거고요. 자, 6으로 나누게 되면 6AB가 될 거고요. 따라서 우리가 찾는 최대값은 미녀가 몇인 거야? 아, 최대는 6이구나. 이해되니?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자, 그때 AB 값을 찾으래. 봐봐. 얘들아, 지금 최대값이 성립했다는 건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이잖아. 그치? 내가 산술기하 평균에서 등호 성립하려면 얘네 두 수가 서로 같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치? 맞아? 자, 두 양수 2A랑 3B가 같아야 되니까 재성아 이거 그냥 바로 위에다 대입해버릴 수 있죠. 그치? 자, 대입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 4A라는 거는 12가 될 거고 따라서 A는 뭐가 되는 거야? 3이 될 거고요. 자, 3 대입하면 민영아 B는 뭐가 돼? 2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우리가 이때 이 녀석을 최대값 라지 M이라고 하겠다. 이 새끼를 알파라고 하겠다. 이 새끼를 베타라고 하겠다. 제가 아까 말했죠. 산술기하 평균을 쓴 다음에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까지 꼭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했죠. 그쵸? 됐습니까? 네, 넘어갈게요. 아, 얘들아, 722번은 미리 말씀드릴게요. 통분부터 하세요. 통분. 네, 통분 드릴게요. 통분. 자, 지우기 어렵다. 요거만 지우. 자, 그 다음 몇 번 볼 거냐? 723번 보겠습니다. 자, 723번 보면은 양수 XY 밑줄 쳐주세요. 자, 양수 XY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돼 있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X 더하기 자, Y분의 4라는 게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어? 4Y
x분의 1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너네가 조심해야 되는 게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라고 해서 각각 산술기하 평균 쓰시면 안 돼요. 산술기하 평균을 쓸 때는 곱했을 때 약분이 되는 형태를 항상 만들어줘야 돼. 알겠니? 자, 그래서 얘를 산술기하 평균을 먼저 쓰는 게 아니라 민혁아 일단 전개부터 먼저 할 거야. 알겠니? 자, 전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4xy라는 게 존재하고요. 1, 그 다음에 16 더하기 뭐가 돼? 자, x, y분의 4가 되겠죠? 자, 식을 좀 더 이쁘게 정리할게요. 17에다가 더하기 4xy 더하기 xy분의 4가 되겠죠? 얘들아, 그럼 잘 봐. 얘들아, 지금 17이라고 하는 거는 최대값도 최소값도 아니고 이미 고정되어 있는 고정값이죠. 이해되니? 맞잖아. 내가 17을 가지고 큰 거 작은 거 구해서 뭐해? 맞지? 17은 작지도 크지도 그냥 그대로란 말이야. 맞아? 그런데 봐봐. x하고 y가 양수이기 때문에 얘도 양수인 수가 되고 얘도 양수인 수가 되죠. 맞습니까? 그럼 민서야, 우리는 이 녀석들의 뭐를 구하면 돼? 최소값을 구하면, 봐봐 민혁아, 얘네들의 최소값을 구하면 얘까지 더했을 때 이 값의 최소값이 될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럼 빨간색 양수 두 개만 가지고 산술기하 평균을 따로 하시는 거예요. 자, 두 수의 합은 두 배의 두 수의 곱보다 크거나 같다. 16이 되겠지. 그치? 자, 그럼 민서야, 빨간색이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은 결국 뭐가 돼버려? 2 곱하기 4가 되니까 8이 돼버리겠죠. 많이? 그러면 민혁아, 최종적으로 우리가 찾으려는 최소값은 고정값 17에다가 추가적으로 8을 더해서 뭐라고 해야 돼? 25라고 정의하셔야겠죠. 맞습니까? 답은 5번이 되겠죠. 네, 체크해주세요. 네, 727번 보겠습니다. 727번 이제 지우도록 할게요. 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뭐라고 돼 있냐면, 자, x 플러스 뭐라고 돼 있어요? x 플러스 1분의 4. 자, 이 녀석의 뭐를 구하라고 돼 있어? 최소값 구하라고 돼 있죠. 그치? 자, 민혁아, 내가 아까 이거 설명할 때 뭐라고 했어? 산술기하 평균을 쓸 때는 분모 분자를 곱했을 때 약분되는 꼴로 만들라고 했잖아. 그치? 자, 근데 봐봐. 얘들아, 얘랑 얘는 약분돼 안 돼? 이거 x만 약분된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 너네가 갑자기 산술기하 평균 배운다고 해서 약분의 개념이 막히진 않잖아. 그치? 자, 그럼 민혁아,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를 약분시키기 위해선 여기다 몇 만큼 더해야 돼? 1만큼 더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봐봐 얘들아, 너네가 1만큼 더하는 만큼 뒤에다가 다시 1만큼 뭐 해야 돼? 빼야겠죠. 맞니? 이렇게 만들어야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자, 민서야, 누구를 가지고? 지금 밑줄 치는 얘를 가지고 우리가 산술기하 평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치? 맞니? 자, 그리고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건 민혁아 뭐가 되는 거야? 고정된 값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재성아, 얘하고 얘를 가지고 산술기하 평균 하게 되면 이 루트 몇이야? 4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민혁아, 밑줄 친 파란색만 최소값 구하면 몇이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지. 그치? 근데 거기다가 고정값이 몇이 있는 거야? 마이너스 1이 있는 거니까 우리가 실제로 찾으려고 하는 최소값은 뭐가 돼? 3 이렇게 결과가 나오겠죠. 눈치 괜찮아? 그럼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최소값 m은 뭐가 되는 거야? 자, 3 되는 건데, 자, 뭐까지 찾으래? 그때 x값 찾으래잖아. 자, 그럼 제가 뭐라고 했어? 산술기하 평균에서 등호가 성립했을 때는 두 수가 같아야 된다라고 했잖아. 그치? 얘는 상관 있어 없어? 상관없죠. 그쵸? 맞아요? 자, 그럼 누가 같아야 돼? x 플러스 1하고, 자, 그 다음에 x 플러스 1분의 4가 같아야 돼. 자, 그러면 x 플러스 1의 제곱이 뭐가 되는 거고 4가 되는 거고, 만족하는 x는 뭐가 되는 거야? 1이 될 수밖에 없죠. 맞습니까? 그때 1을 우린 뭐라고 하겠다? n이라고 가정하겠다. 자, 그럴 때 m 곱하기 n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몇이 돼? 3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요? 자, 하나 더 해도 될까요? 자, 729번은 분수를 다 쪼개세요. 분수를 다 쪼개시고요. 728번 힌트 드릴게요. 분모 분자의 9를 곱하세요. a-1 보이죠? 그쵸? 거기다 분모 분자의 9를 곱하세요. 그럼 민혁아, 728번 분모 분자의 9를 곱하면 앞에 거 항의 상수항을 조금 바꾸면 되겠죠? 맞습니까? 네, 그거까지 힌트 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 730번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730번 보면 뭐라고 돼 있어? 자, x가 자 3보다 크다라고 돼 있고요. 얘가 이렇게 돼 있어. x-3에 x제곱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4 이렇게 있죠. 자, 너네가 봤을 때는 뭐가 땡기냐?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인수분해가 땡길 거예요.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자, 이게 산술기하 평균 문제에서 어떻게 활용할 거냐면 내가 분수를 이렇게 하나 쪼갤 거야. 얘들아, 이렇게 쪼개게 되면 인수분해 결과가 x가 되겠죠. 그치? 자, 인사야 이거는 이렇게 쪼개볼까? 이렇게 쪼개면 어떻게 돼버려? 이렇게 쪼개면 x-3분의 4가 되겠죠. 그치? 맞아요? 은치야 이거 두 개 더하라고 했잖아. 그치? 이거 최소값 구하라고 돼 있어. 몇 번이랑 똑같아? 727번하고 똑같죠? 자, 그럼 여기다 뭐만 3 따로 빼주고 민혁아 뒤에다가 3 따로 더해줘서 고정값, 최소값 따로 구하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네. 네, 보니까 735번 하나 더 있네요. 네, 거기까지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 학교 가니까 저번처럼 그 뒤에 단원 마무리는 안 낼게요. 알겠죠? 유형까지만 싹 다 좀 정리해 주세요. 자, 그리고 금요일 날 제가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에서 실력은 문제 같이 풀면서 다음 시간에 함수 조금 초입 들어가도록 할게요. 괜찮습니까? 그냥 금요일 날은 진도 많이 안 나가고 질문이나 교시적인 위주로 좀 갈게요. 그날은. 내가 어차피 학교 생활 하나 좀 바쁠 테니까. 자, 갑시다. 자, 735번 볼 건데요. 자, 문제에서 보면 뭐라고 돼 있어? 자,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길이가 40m의 철망을 모두 사용하여 오른쪽 그림과 같이 3개의 직사각형 모양의 우러진 우리를 만들려고 한다. 이때 우리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라고 돼 있죠? 자, 빼볼까? 자, 그 얘는 가로가 몇 개 있어, 민서야? 2개 있죠? 그래서 6개라고 했니? 가로는 2개 있죠. 그치, 민서 말은 세로까지 했을 때 6개다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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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괜찮니?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철망의 길이가 몇 미터라고 돼 있죠? 40m라고 돼 있죠?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2x 더하기 4y라는 게 몇이야? 자, 40이라는 거고요. 양변 2로 나누게 되면 x 더하기 2y는 몇이라는 거야? 20이라는 거야. 근데 민혁아 어차피 선분의 길이가 되기 때문에 x는 0보다 클 거고 y도 0보다 크겠죠. 맞아요?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우리 넓이의 최대값 구하래. 근데 넓이가 뭐야? x, y잖아요. 그치? 맞아? 얘들아, 우리는 양수인 두 수의 합을 알고 있는데 곱을 찾고 싶다라고 돼 있죠? 무슨 기하 평균? 산술 기하 평균. 자, 그러면 x 더하기 2y라고 하는 녀석이 20인데 이 녀석은 2배의 루트 누구보다 2xy보다 크거나 같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계산합시다. 양변에 10 나누게 되면 10 루트 2xy. 자, 제곱한 다음에 2로 나누게 되면 50 xy가 되겠죠? 근데 민혁아 얘가 x잖아. 그치? 넓이의 최대값은 몇이다? 50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네, 오늘 제가 조금 폭주해서 진도를 좀 나눠버렸고요. 내가 1분이나 더 후회해버렸다. 그치?